예, 비평준 원서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비평준 원서 등록은 기본적으로 전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오히려 전기 쪽보다도 학과 선택이 없어서 훨씬 간단하게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쨌든 기본 정보 등록에서 전형 부분을 비평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고 저장 하시고 나서 비평준 후기 원서 등록 탭에 들어가서 실제 지원하는 학교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항상 이 정기 원서 등록과 비평준 이 원서 등록하는 시점이 항상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스템 테스트 시스템에서는 지금 같이 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정기 원서 등록할 때 비평준 후기 원서 등록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일단 참조하시고요. 자, 일단 지금 비평준으로 선택한 3명의 이제 지원자가 리스트가 이렇게 조회가 되고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을 선택을 하신 이후에 지원 고등학교를 선택합니다. 지금 여기 비평준 일반 고등학교가 쭉 뜨는데 일단 원서 진행이 이 준비 상태로 되어 있으면은 그 학교는 등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꼭 이 착수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해당 학교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점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그 선택한 학교가 호출한 화면으로 돌아오고 응시 분류를 일반 지원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은 일반 지원이냐 체육특기자냐 국가유공자냐 고입특례냐 특수교육이냐 사회통합이냐 이 6가지의 응시 분류가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회통합을 만약에 이제 지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사회통합은 아까 전기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사회통합의 구분, 좀 상세 내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시고 저장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등록 상태로 됩니다. 이 상태, 원서의 상태는 전기고하고 동일합니다. 미등록, 등록, 전송, 반려, 접수 이렇게 5가지 상태가 있고 미등록 상태에서 등록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전송을 하면은 전송 상태로 바뀌고 그 다음에 반려 요청을 해서 반려를 받으면은 이제 반려가 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접수가 완료되면 상태가 접수로 바뀝니다. 이거는 전기고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이 학교를 한번 한국 비평준고등학교로 선택을 하시고요.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건 한꺼번에 등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등록을 한 상태에서 이상이 없으면은 이 해당 건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전송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상태가 전송으로 바뀌면서 해당 학교에서 접수하기 위한 이제 준비 상태 이제 원서를 확인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정기고와 마찬가지로 전송 상태에서는 똑같이 전송 취소를 하실 수가 있고 전송 취소한 내용은 이제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소녀 과장이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수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시고 전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전송이 아니라 상태가 접수로 바뀌었는데 수정을 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반려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송 상태에서는 이게 반려 요청이 되는 게 아니라 접수 상태일 때만 반려가 됩니다. 이 전송 상태라는 거는 해당 고등학교에서 이제 아직 원서를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니까 이때는 그냥 그대로 반려 요청 하지 않으시고 이제 전송 취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 상태로 바뀌고 그때 이제 내용을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전송된 상태인데 이거를 해당 고등학교에서 접수를 했다, 확인을 한 이후에 접수를 했다 하면은 상태가 이런 식으로 접수로 바뀝니다. 접수로 바뀌었다는 거는 이 내용을 더 이상 수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수정을 하실 일이 생겼다 한다면은 반려 요청을 하십시오. 반려 요청을 하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나오고 이제 반려 요청에 일자가 세팅이 되죠. 일자가 세팅이 되는데 해당 반려 요청한 내용을 고등학교에서 이제 확인을 하신다면은 혹은 전화로 반려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바로 고등학교에서 이제 해당 원서를 반려 처리를 하십니다. 지금 반려 처리를 했다고 가정을 해서 조회를 해보면은 이렇게 상태가 이제 반려로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기고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려 원서는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려 상태로 계속 남아 있으면은 고등학교에서 더 이상 다른 업무를 진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반려된 원서가 그대로 그 고등학교에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건은 항상 체크를 하시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상태를 등록으로 바꾸셔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다시 재전송을 하시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유공자녀로 바꿔서 다시 저장하고 전송을 했다 하면은 이제 비평준 원서는 이제 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완료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 접수가 되는 것만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평준 그 원서가 끝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합격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비평준 원서 등록하고 사정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 그 입시 시스템의 맨 마지막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기원서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불합격자가 가리면 사정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불합격자를 교육청에서 원서 회수를 합니다. 원서 회수를 하면은 해당 불합격자는 다시 후기고의 평준화나 혹은 비평준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비평준 고등학교는 저희 시스템상 그 이후에 추가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스템에서 이제 그 처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평준 고등학교 원서 쓴 대상자들의 합격, 불합격 여부가 이제 결정이 나면은 그 학생은 그 단계에서 이제 입시 처리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만약에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후기 처리라든지 뭐 후기 그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해가지고 진학을 하게 결정이 됐다 한다면은 그럴 때 이런 이제 기타 지원자 등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후기 추가 모집에서 이제 진학을 했다 하면 기타의 뭐 추가 모집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은 이 학생은 이제 추가 모집, 기타 추가 모집에 진학을 했구나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비평준 후기 원서 등록은 이 원서 등록을 해서 접수하는 걸로 끝이고 그 이후에 전기 비평준 사정 조회라는 요 화면에서 실제로 이 학생이 이제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을 했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내용 이제 고등학교에서 발표를 하면은 그 결과를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이 프로세스의 끝입니다. 물론 이제 그 원서를 쓰고 나서는 이 비평준 원서 출력을 하는 거는 정기 혹은 평준화 쪽과 동일한 그 원서 조회 앤 출력이라는 메뉴에서 출력물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